여기서 이제 보면 페인풀 숄더 신드롬이라고 해서 통증이 있는 상태를 말을 하는 겁니다. 통증이 있는 어깨 관절 상태인데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임피지먼트입니다. 임피지먼트.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임피지먼트 신드롬. 끼임 증후군이라고도 합니다. 끼임 증후군. 보면 위팔뼈의 위 공간에서 연부 조직에 압박이나 염증이 발생한 것을 말하며 어깨 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이며 병인은 다양하다. 그래서 돌림금띠와 그리고 봉우르 및 주머니 부위가 자주 찢어집니다. 티어링이 많이 발생해요. 티어링 또는 심한 경우에는 럽처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이 부분적으로 찢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고 완전히 끊어진 것을 말하는 겁니다. 럽처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끼임 증후군이 발생이 되면 일단은 가장 큰 거는 이 페인이 가장 심각한 게 되겠죠. 페인. 그리고 펑션의 로스가 심각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원인을 보면 어깨 관절을 머리 쪽으로 과도하게 반복 사용하는 활동,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또는 외상, 타격, 그죠? 트라우마틱 인저리,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게 됩니다. 어깨 관절을 과도하게 머리 쪽으로 과도하게 반복 사용하는 활동을 달리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엘보 조인트가 이 숄더의 글레는 휴머럴 조인트보다 위에 존재하는 활동이 많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그죠? 머리 쪽 위로 많이 올리게 되면 이게 사실은 올라가는 만큼 충분하게 스캐플라가 뭐가 되는 게 중요해요? 어벌드 로테이션. 어벌드 로테이션을 충분하게 발생을 시켜주면 이 글레노이드 포사 자체가 이쪽 방향으로 보고 있다가 어벌드 로테이션 되면서 이 위 상방으로 방향을 바꾸게 되면 그죠? 그쪽 방향으로 보게 되면 이 서브 아크로미알 스페이스 이 부분이 넓어집니다. 와이드해져요. 근데 문제는 어벌드 로테이션이 불충분하면서 이 숄더에서 플렉션이든 에비덕션이 발생하게 됐을 때 충분하게 확보되지 않은 서브 아크로미알 디스탄스, 서브 아크로미알 스페이스가 발생이 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휴머러스 헤드의 한 부위가 아크로미언에 갖다 꽉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크로미언에 갖다 부딪혀. 그래서 결국은 여기 안에 있는 공간이 좁아져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거를 프라이머리 임피지먼트라고 해요. 그죠? 좁아져서 발생한다. 이 두 번째, 이제 세컨더리 임피지먼트라고도 하는데 이 세컨더리 임피지먼트는 프라이머리 임피지먼트랑 반대예요. 이거는 넓어져서 팔이 빠질 것 같은 거야. 불안전성, 인스테빌리티. 이렇게 발생이 되는 임피지먼트라고 볼 수가 있겠다. 그렇게 정리합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합시다. 여기 이제 내용을 보면 이 프라이머리 임피지먼트에서 첫 번째 로테이트 커프 디지즈가 되는데 위팔뼈 올림 동안에 돌림금띠가 봉우리에 대해서 마모된 상태가 발생이 된다. 마모가 발생한 상태가 된다. 내적 인자로서는 위팔뼈 위 공간의 구조적인 변형인데 위팔뼈 위 공간이면서 또 달리 얘기하면 아크로미언의 아래 공간이야, 아래 공간. 아크로미온의 아래 공간. 그죠? 그래서 아크로미온의 아래 공간이나 위팔뼈의 위 공간이나 동일한 스페이스입니다. 그 공간이 충분하게 확보만 되면 사실 임피지먼트는 발생되지 않아요. 그게 이제 충분한 공간이 확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봉우리의 구조적인 다양성인데 결국 이 봉우리의 구조적인 다양성 때문에 또 그 스페이스가 확보가 되질 않는 거예요. 보면 여기 봐봐요. 크게 세 가지 타입이 있는데 타입 1, 타입 2, 타입 3가 돼요. 이 모양이 다 가지각색인 거야. 이렇게 평평한 모양이 있고 둥그스름한 모양이 있고 이 각이 진 모양이 있고, 그죠? 그렇게 조금 다릅니다. 가능하면 이 공간의 면적에서, 공간의 입장에서만 봤을 때 가장 넓게 형성이 되는 건 뭐겠어요? 타입 1이 가장 유리하겠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꺾여 있는 각도에 따라서 타입이 조금 나뉘어지지만, 그죠? 여기는 지금 일자고 여기 좀 라운드여진 거고 각이 졌죠. 두 번째, 이 아크로미언의 모양이 위에서 봤을 때, 즉 트랜스버스 플레인 위에서 이렇게 보게 됐을 때 이 아크로미언이 사실 이렇게 둥그스름한 형태로 생성된 것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약간 뾰족한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뾰족한 경우에 에비덕션, 어플렉션 하면서 이런 뾰족한 아크로미언에 갖다 자꾸 부딪히는 거야. 그러면서 그 사이에 있는 수프라스피나투스 또는 수프라스피나투스 텐던 또는 조인트 캡슐, 이러한 것들이 자꾸 계속 스트레스 받는 거죠. 러빙 된다는 거예요. 마찰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염증으로 시작해서 염증이 누적되면서 이제 그 근육이나 조직이 섬유화가 될 거고, 섬유화가 된 조직은 확 하고 찢어지기가 쉬워진다.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어떻게 물리치료적인 인터벤션을 해야 되냐? 물리치료적인 인터벤션 할 게 없어요. 아크로미언의 모양이 기형적인 형태에서 자꾸 프라이머리 임피지먼트가 발생하고 로테이트 커프 티어링이 자꾸 발생될 경우에는 이거는 정형외과적인 수술로서 여기 아크로미언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요런 형태로 되게 여기는 이 부분들을 정리해서 요 끝에 모서리진 부분을 제거한다. 그렇게 제거하고 나서 이 수술 후 앱서 설저리 인터벤션으로 수술 후 인터벤션 적중제로 재활을 하는 것이 좋다. 봉우리 빗장관절의 비대, 위팔뼈 머리나 봉우리의 영양 변화로 인해서 형태학적인 변형, 어찌됐든 이 사이에 있는 공간의 입장에서 있을 때 이 공간은 충분히 확보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경우가 이러한 봉우리, 뼈, 이 아크로미언의 어떤 형태, 옆에서 봤을 때 각이 졌다던가 위에서 봤을 때도 역시 각이 졌다던가 이렇게 라운드가 생성되지 않고 이렇게 뾰족한 형태가 나오면 티어링 맞기가 훨씬 쉬워진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어벌드 로테이션 되는 정도예요. 어벌드 로테이션. 이게 이렇게 어벌드 로테이션 돼야 돼. 팔만 이렇게 플렉션 에비덕션 되면 공간이 어떻게 돼요? 좁아지게 된다는 거죠. 여기 이 면적이죠. 이 면적. 이 면적. 그리고 이 면적이 향하고 있는 방향. 그죠? 어벌드 로테이션이 되면 이쪽 방향을 향하겠죠. 이쪽 방향. 이쪽 방향. 그렇게 어벌드 로테이션이 되면서 이 사이의 공간이 확보가 된다. 알겠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 보면 프라이머리 임피지먼트에서 로테이트 커프 디지즈 뒤에 있는 슬라이드 이어서 봅니다. 외적 인자로서 잘못된 자세로 관절의 뻣뻣함이 존재할 때, 외상으로 인해서 위팔뼈 머리 공간이 감소할 때, 그죠? 그러면 잘못된 자세, 밑에 있는 외상으로 인해서 위팔뼈 머리 공간이 감소, 그것도 역시 어벌드 로테이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스캐플라. 로테이션이 충분하지 않은 거죠. 충분하지 않은 거고, 어벌드 로테이션이 충분하지 않은 거는 어벌드 로테이터들의 약화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떤 근육들이 있어요? 어벌드 로테이터. 첫 번째, 어퍼 트라페지우스 있습니다. 두 번째, 로어 트라페지우스 있습니다. 세 번째, 세라투스 안테리어 머슬이 있습니다. 요 세 개 근육이
콤비네이션이 돼서 어월드 로테이션이 발생이 되는데 초기 각도에서부터 전반적인 범위에 관여하는 근육이 세라투스 안테리어예요. 세라투스 안테리어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어월드 로테이터들이 약해서 충분한 어월드 로테이션이 발생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프라이머리 임핀지먼트가 있는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은 세라투스 안테리어 트레이닝을 해줘야 돼요. 세라투스 안테리어 트레이닝. 세라투스 안테리어가 위크니스가 발생되는 가장 큰 자세가 뭐냐면 엎드린 자세, 프론, 온, 엘보. 엎드린 자세에서 팔꿈치 개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개고 있으면 이 스키아플라가 이 트렁크의 무게 때문에 계속 눌려요. 눌리면 뒤쪽에 있는 스키아플라가 점점 소락스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면서 다양한 양상이 있는데 메디얼 보더가 뜨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 임페리얼 앵글이 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두 개 다 뜨는 경우가 있어요. 더 심각한 거겠죠. 그죠? 그래서 프로넌 엘보우로 하는 것들이 잘못된 자세다. 또는 프로넌 엘보우로 있는 자세가 제일 안 좋으면서도 팔꿈치가 또는 손바닥이 이렇게 딱 플레이트에 대 있는 상태에서 프레셔를 주는 것 자체가 다 안 좋아요. 그죠? 엘보우도 어디 의자에 개고 있는 상태에서 사이드 밴딩한 채로 이렇게 있다던가 또는 팔꿈치를 개고 있다던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겠어요? 이 서브 아크로미얼 스페이스를 자꾸 이렇게 갖다 붙여버리긴다. 자꾸 붙여버려요. 이렇게 가깝게 만들어요. 한두 번 가져간 거는 좁아지는 거에 문제 없어요. 왜냐하면 붙여져 있던 순간에서 프레셔가 빠지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니까 가역적이니까. 하지만 이게 문제는 반복성이에요. 지속성이고 긴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렇게 프로넌 엘보 또는 이렇게 손바닥의 압력, 손바닥 프레셔, 엘보 프레셔 계속 쥐어진 채로 이 휴머러스 입장에서 자꾸 이 아크로미온 쪽으로 압박이 이루어지게 하면 그게 임피지먼트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걸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증상 첫 번째 보면 수프라스피나투스 텐디나이티스라고 하는데 가시위근 힘줄염, 가시위근의 힘줄, 가시위근 텐돈에 염증이 발생된 거예요. 이렇게 염증이 발생되는데 머리 위로 손을 뻗을 때 통증이 발생된다. 머리 위로 손을 뻗을 때 그죠? 이렇게 힘줄염, 염증이 생겨버리면 머슬은 섬유화됩니다. 섬유화된다는 거는 원래 노란 고무줄처럼 우리 근육이 잘 늘어났다, 원래 상태로 돌아왔다,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 섬유화된 이 머슬은 약간 육포 조직 같은 거예요. 그죠? 어느 정도 확 당기면 늘어나긴 늘어나. 근데 다시 돌아가진 않는다던가 또는 과도하게 늘어나다가 꽉 하고 끊어져요. 그죠?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티어링이나 럽처 일어나기가 상당히 쉬워지는 상태다. 모빌리티와 익스텐시빌리티가 상당히 떨어져 있게 된다. 환자의 손을 등 뒤에 놓았을 때 봉우리 전면을 촉진하면 통증이 많이 발생한다. 그죠? 이렇게 발생이 되면 사실은 인젝션 맞아야 됩니다. 인젝션 맞고 소염제, 진통제 먹으면서 페인 컨트롤하고 그러면서 운동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 이어서 보면 인프라스페나투스 텐디나이티스예요. 이거 프라이머리 임핀지먼트에 대한 연속 내용입니다. 연속 내용. 인프라스페나투스 텐디나이티스는 가시 아래근 힘줄염이라고 한다. 위팔뼈 가쪽 돌림 시 통증이 발생된다. 위팔뼈 가쪽 돌림 시. 인프라스피나투스의 메인 펑션이죠. 인프라스피나투스의 메인 펑션, 익스터널 로테이션 할 때 통증이 발생된다. 염증이 생긴 거니까. 환자의 손을 등 뒤에 놓았을 때 봉우리 후면, 아래 힘줄을 촉진하면 통증이 발생한다. 그죠? 그 근육이 지나가는 루트예요. 근육이 지나가는 루트. 그 다음 봅시다. 바이시피탈 테니라이티스는 위팔 두갈래근 힘줄염이라고 합니다.
위팔 두갈래근, 롱헤드는 위팔뼈의 아래쪽 활주를 일으킨다. 아래쪽 활주. 근육의 염증과 파열 시 위팔뼈의 충돌을 발생시킨다. 그래서 숄더 플렉션 또는 수피네이션 하고 할 때 통증이 발생이 돼요. 이 바이시스 브레이키 롱헤드는 요 사이에 바이시피탈 그루브라고 하죠. 바이시피탈 그루브인데 여기 사이를 싹 하고 지나가요. 여기 사이를 싹 하고 지나가는데 이 지나갈 때 요 롱헤드가 이 텐션이 있음으로써 플렉션, 에비덕션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발생이 됐을 때 이 롤링이 전방으로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 글라이드는 후방으로 일어날 거고 그리고 요 헤드의 위치 자체도 위로 갈라서 콱 부딪히지 않게 텐션이 높으니까 밑으로 끌어내려줘요. 밑으로 끌어내려준다는 거는 무슨 얘기나 서브 아크로미얼 스페이스가 확보가 되게 도와준다라는 뜻이에요. 요 사이. 요 사이가 되겠죠. 요 사이. 그래서 잡아당겨 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만약에 염증이 있어. 충분하게 수축되지 않고 텐션이 적어요. 그렇다고 했을 때 충돌을 막아줄 수 없는 거죠. 가다가 콱 부딪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봅시다. 이제 프라이머리 임피니먼트에 대한 내용은 정리가 됐어요. 알겠죠? 세컨더리 임피니먼트인데 세컨더리 임피니먼트로서 대표적인 거는 인스테빌리티다. 그 인스테빌리티가 더 심한 경우가 되면 서브럭세이션, 아탈구가 발생이 되는 거다. 다양한 불안정성이 나타나는데 과도한 가동성을 유발하는 느슨한 결합 조직으로 인해서 인스테빌리티가 나타난다. 그죠? 첫 번째, 글레닌 휴머럴 조인트의 과도한 신장력이 반복될 경우 발생이 된다. 조인트 캡슐이 느슨해지고 불안정성이 증가한다. 그런 거죠. 사실 이 조인트 캡슐은 여러분 조인트 캡슐은 이 당겨지고 있거나 또는 압박받고 있다거나 세퍼레이션 분리죠. 분리되고 있다는 거는 이 조인트 캡슐 입장에서는 늘어나 있는 상태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 어프록시메이션. 이거는 접근이 되는 거죠. 접근. 그럼 이거는 접근이라고 하는 거는 조인트 캡슐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 각각에 있는 조인트가 가깝게 붙은 거니까 그 조인트를 감싸고 있는 조인트 캡슐은 압박받고 있는 거예요. 접촉이 돼서 압박받고 있는 거라고. 근데 이 조인트 캡슐은 당겨진 상태, 분리된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것도 안 좋고 접근에 계속 프레셔를 받은 채로 노출되어 있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세퍼레이션 같은 경우에 분리된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면 이 조인트 캡슐도 어떻게 보면은 고무공처럼 이렇게 조인트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야. 요 사이에 조인트들이 이렇게 있는 거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겠죠? 그죠? 그럼 요 사이에 감싸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캡슐. 음? 그렇다고요. 그럼 그렇게 보면 그 이 조인트 캡슐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밀려났어요. 이렇게 당겨졌어. 이게 당겨졌어. 그럼 조인트 캡슐이 늘어난 상태로 노출이 되면 조인트 캡슐은 어떻게 되냐? 인스테빌리티가 발생되는 거예요. 인스테빌리티. 그죠? 늘어나 버려요. 늘어나 버려. 또는 슬랙. 쭉 하고 늘어나 버려요. 그럼 이것도 역시 인스테빌리티, 슬랙 이렇게 표현되지만 늘어나진 조인트 캡슐도 뭐가 문제가 되냐? 되게 페인을 일으켜요. 페인. 약간 전기가 흐르는 듯한 좀 불편한 느낌이 조인트 캡슐 자체의 통증으로 유발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게 일어나는 거고 세퍼레이션이 노출이 됐을 때 그런 겁니다. 어프록시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게 거꾸로
이렇게 밀려요. 밀려 들어가. 압박받고 있어. 이렇게 밀려 들어가. 그죠? 이렇게 밀려 들어가는 거예요. 밀려 들어가면서 요 사이에 있는 조인트 사이의 공간이 협소해지면서 어프록시메이션, 프레셔, 그죠? 압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또 뭐가 문제가 되냐? 이 압박받고 있는 조인트 캡슐 자체에서 공간이 좁아지는 거죠. 스페이스가 좁아져요. 그래서 스페이스가 좁아지면 조인트 캡슐은 하나의 풍선처럼 있는 거거든요. 거기 꽉 압박받고 있다면 그 안에서의 어떤 압력은 증가되겠죠. 그죠? 압력이 증가될 거란 말이야. 어프록시메이션 되고 있으니까. 그럼 압력이 증가된다는 건 뭐냐면 통증 수용기. 통증 수용기가 민감해진다는 거예요. 통증 수용기가 민감해지면 원래는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이 조인트의 어떤 그 ROM에도 불구하고 또는 포스처엠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역시 페인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늘어나 있는 상태가 돼도 페인, 너무 이제 어프록시메이션 되고 있는 것도 페인, 이런 식의 기전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상태에서는 인세빌리티 요거에 해당이 되겠죠. 요거 이해되죠? 그다음 보면 휴머러스 헤드는 모든 방향에서 정상보다 큰 이동을 보인다. 그런 휴머러스 헤드가 정상보다 큰 이동이 보인다는 거는 지금 여기에서 액세서리 모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액세서리 모션. 그죠? 그 말은 액세서리 모션이 많이 발생되면 발생될수록 휴머러스 헤드가 오른쪽으로 갔다 콱, 왼쪽으로 갔다 콱, 위로 쿵, 아래로 쭉 늘어나고 이렇게 큰 편향을 보이게 되는 거죠. 서브럭세이션 발생이 됩니다. 로테이터 커프가 약화가 된 경우에 반복적인 과가동성은 인대를 손상시키고 위팔뼈 공간에서 임피지먼트를 발생시킨다. 그죠? 이건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프라이머리 임피지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 서브 아크로미얼 스페이스가 좁아서 플렉션하면서 휴머러스 헤드가 아크로미얼에 갖다 콱 부딪히는 거를 일반적으로 봐요. 근데 이제 세컨더리 임피지먼트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갖다 부딪히는 거예요. 또는 움직임이 발생이 됐을 때도 휴머러스 헤드가 이 정상보다 큰 이동을 보이니까 플렉션 할 때도 끌려가서 쿵, 에비덕션 할 때도 끌려가서 쿵, 그죠? 익스텐션 할 때도 끌려가서 쿵, 막 이렇게 되게 왔다 갔다 모든 방향으로 방향성, 편향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부딪히는 게 세컨더리 임피지먼트예요. 이해되죠? 반복적인 과가동성은 인대를 또 왜 손상시킬까요? 인대는 리가먼트는 미드레인지에서 일해요, 안 해요? 일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인대는 엔드레인지에서만 일을 해요. 왜냐면 엔드레인지에서 더 큰 ROM을 만들어 버렸을 때 너 지금 더 ROM 만들면 팔 빠진다. 그렇게 인지를 시켜주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막아주기도 하는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팔이 모빌리티가 상당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활동 그리고 스포츠 활동을 막 하더라도 팔이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죠? 엔드레인지에서 인대가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또는 미드레인지와 엔드레인지에서 머슬과 조인트 캡슐이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이 빠지는 거는 이미 그 근육이 충분히 강화가 되지 않았던가 아니면 인대가 지금 늘어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인대가 늘어나 버리니까 미드레인지는 어차피 일 안 해요. 인대는 엔드레인지에서 일을 하는데
인대가 이미 늘어나져 버려서 엔드레인지에서 막아주질 못하는 거야. 마치 엔드레인지가 미드레인지화 된 거죠. 충분히 막 너무 많이 늘어나 있으니까. 근데 더 큰 ROM을 만들어 버린다고 했을 때 인대가 막아주지 못하니까 뚝 하고 팔이 빠지는 거죠. 그죠? 팔이 빠지는 거는 습관성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로테이터 커프 강화시키고, 그죠? 델토이드 머슬을 강화시키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큰 ROM을 만드는 동작을 피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죠? 강화시킨다고 하더라도 이게 본의 아니게 또 리스크 있는 활동을 하게 되면 또 빠져요. 자꾸 빠지는 거는 좋지 않다. 그 외에도 과운동성은 탈구, 아탈구로 인해서 연부 조직이 손상된다. 연부 조직, 그렇죠? 탈구, 완전히 빠지는 거예요. 아탈구, 반 정도 빠지는 건데 이렇게 빠지게 되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조인트 캡슐을 봐요. 이렇게 빠졌어. 빠지면 이 풍선이 조인트 안에서, 그러니까 조인트 캡슐 안에 위치하는 이 조인트가 멀어지면서 그걸 감싸고 있는 풍선이 쭉 늘어난다고 생각해 봐요. 티어링이 발생될 수 있는 거예요. 빠지면서 조인트 캡슐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연부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선 뭘 말한다? 조인트 캡슐. 손상된다. 염증이 발생된다. 그리고 통증을 유발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세컨더리 임피지먼트에서 이 숄더의 인스테빌리티 또는 서브럭세이션, 이 단방향 불안정성이 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보통 세컨더리 임피지먼트는 숄더 인스테빌리티가 있고 서브럭세이션이 있으면서 모든 방향으로, 올 디렉션으로 움직임이 발생이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제 단방향, 어느 한쪽 방향에서 특정하게 더 큰 불안정성을 갖고 있을 때를 보는 거죠. 안테리어 인스테빌리티, 전방 불안정성이에요. 전방 불안정성은 뭐냐면 어깨 관절의 벌림과 가쪽 돌림된 위치에서 넘어졌을 때 글레노이드 라브럼, 오목 테두리의 전방이 파열되는 거예요. 벌림과 익스터널 로테이션 한 채로 확 넘어진 거야. 넘어지면서 엘보 또는 손바닥을 통해서 팍 밀리겠죠. 그리고 이제 트렁크나 전체적인 웨이트를 프레셔를 받겠죠. 그러면서 휴머러스 헤드가 앞쪽으로 확 밀려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인트 캡슐이 앞쪽으로 찢어지던가 그쪽으로 느슨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익스터널 로테이션에서 또는 벌림하면서 휴머러스 헤드가 자꾸 앞쪽으로 글라이딩 되는 상황이 나타나면 또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이게 그런데 안테리얼 인스테빌리티가 언제 많이 발생되느냐? falling. 길에서 미끄러졌을 때. 길에서 미끄러졌을 때 이게 반사적으로 손이 먼저 간단 말이야. 가장 사실은 안전한 거는 그냥 손을 짚지 않고 몸 전체가 이렇게 쿵 하고 넘어지는 과정이 오히려 이러한 어깨 손상의 입장에서만 봤을 때는 다칠 확률이 더 적어요. 근데 이게 반사적으로 짚는다고 확 짚어버리잖아? 뒤로 넘어지거나 옆으로 미끄러졌어요. 확 미끄러졌어. 빗길에서 또는 눈길에서. 미끄러지면서 손을 꽉 잡았어. 그때 딱 어깨 관절의 ROM이 뭐예요? 에비덕션 되고 익스터널 로테이션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서 꽉 짚는단 말이야. 휴머러스 헤드 앞쪽으로 튀어나간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스테리어 인스테빌리티가 있어요. 후방 불안정성. 어깨 관절을 전방으로 고정한 채로 넘어졌을 때 이거는 앞쪽으로 넘어진 거예요. 또는 교통사고 났을 때 또 마찬가지입니다. 핸들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앞쪽으로 쿵 박았어. 또는 앞쪽으로 해서 딱 넘어졌는데 손바닥으로 이렇게 낙법하듯이 앞으로 콱 집었어요. 그럼 트렁크에 웨이트가 실리잖아. 그죠? 그게 이제 휴머러스 헤드 쪽으로 간다고. 그걸 감싸고 있는 조인트 캡슐이 뒤쪽으로, 휴머러스 헤드가 뒤쪽으로 밀려나면서 찢어지는 거죠. 또는 느슨해지거나. 그래서 오목 테두리의 후방이 파열된다. 그래서 조인트 캡슐이 늘어나고 찢어지고, 그리고 오목 테두리라고 하죠. 글레노이드 라브럼, 이렇게
글레노이드의 어떤 그 접촉 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휴머러스 글레노이드 포사가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그 주변에 깊이를 그리고 넓이를 넓혀주는 이 띠예요. 띠. 이렇게 띠. 이러한 것들이 여기가 찢어지든 여기가 찢어지든 하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inferior instability, 하방 불안정성은 아래쪽으로 이제 빠지는 걸 말하는 건데 로테이터 커프의 약화 또는 마비로 일어난다. 이 서커스 사인이라고 하는데 서커스 사인, 봉우리와 위팔뼈 머리 사이가 움푹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요거는 근골격계학적인 손상보다는 신경학적인 손상, 신경계 손상이 좀 더 두드러집니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스트로크입니다. 스트로크를 하게 되면 헤미플레이지아들, 라이트 헤미플레이지아 어깨를 나중에 한번 봐봐요. 라이트 헤미플레이지아 어깨를 보면 이쪽에 있는 그 근육이 사실은 오른쪽 익스트리미티가 전부 다 약한 거야. 그죠? 특정 게이트 패턴도 있고 특정 사인이 있는데 그중 가장 도드라지는 게 서커스 사인입니다. 서커스 사인. 요 사이에 손가락이 하나 들어갈 정도로 축 하고 처진 거야. 그거는 로테이트 커프를 감싸고 글레노 휴머럴 조인트를 감싸고 있는 로테이트 커프의 근육이 잘 수축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팔의 무게가 자꾸 중력 방향으로 당기니까 자꾸 로테이트 조인트 캡슐 자체를 세퍼레이션 해봐요. 자꾸 분리시켜 버려요. 자꾸 떨어지게 한다고. 그러면서 조인트 캡슐은 쭉 하고 늘어나는 거야. 치즈 늘어나듯이 조인트 캡슐의 어떤 연부 조직이 쭉 하고 늘어나는 거죠. 그것만 늘어나느냐? 또 감싸고 있는 로테이터 커프 있잖아요. 그 근육도 쭉 하고 늘어나요. 그죠? 약간 신경학적인 손상이 두드러진다. 또는 근골격계학적인 손상을 보면 신경에는 스트로크가 가장 많지만 근골격계적인 부분에서는 어떤 게 가장 도드라진다? 서브럭세이션. 그렇죠? 서브럭세이션 나타나면 여기 지금 서커스 사인, 파지티브 사인이 보통 나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 넘어갈게요. 그 다음 볼게요. 일반적인 손상의 원인 및 증상. 그렇죠? 그래서 아래의 증상들이 원인이 되는지 또는 결과가 되는지 또는 이게 악순환이야. 서로 영향을 안 좋게 주고받아. 어쨌든 그런 게 증상이고 원인이 됩니다. 첫 번째, 이 소라식 하이포시스 증가, 하이포시스 증가되는 상태가 되고 그 다음 포월드 헤드, 그리고 에비덕티드, 그리고 포월드 팁트 스카플라. 이 포월드 팁트 스카플라 같은 경우는 뭐냐면 틸팅이 앞쪽으로 돼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 스카플라의 말 얼라이먼트, 스카플라의 말 얼라이먼트 상태가 돼서 충분한 뭐예요? 어벌드 로테이션이 발생되지 않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 스카플라가 앞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안테리어 티핑 돼 있어. 그죠? 티핑 되어 있는 거를 티핑 또는 틸팅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혼용해서 가끔 써요. 그래서 이 스카플라가 앞쪽으로 틸트 되어 있거나 팁트 되어 있다면 이 뒤쪽에 있는 인페리얼 앵글은 소락스로부터 좀 멀어진 상태로 좀 뜰 수가 있어요. 그렇게 떠 있는 상태가 되면 어벌드 로테이션이 잘 안 일어납니다. 잘 안 일어나요. 이런 전형적인 형태가 나타납니다. 포월드 헤드 포스처, 카이포시스, 그리고 스카플라가 안테리어 틸팅돼 있고 앞쪽에 형성되어 있는 근육은 다 뭉쳐져 있고 짧고 뒤쪽에 형성되어 있는 이러한 근육들은 다 늘어나져 버리고 힘이 충분하지 않고 또 항상 그렇게 포월드 헤드 포스처를 유발하는 그 헤빗이 있고 이게 악순환인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통증은 더 증가돼요. 그리고 여기 등 쪽에 있는 형성되어 있는 근육은 자꾸 늘어나지고 앞쪽에 있는 근육은 자꾸 막 몰려요. 짧아져요. 뭉쳐요. 그런 것들이 또 어깨관절에 영향을 미친다. 위팔뼈 위 공간을 감소시켜서 활동할 때 이 충돌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인터널리 로테이티드 포스처라고 하는 거는 이러한 전형적인 포월드드 포스처이면서 라운드 숄더, 라운디드 숄더인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형태인데, 이 스카플라가 어떻게 돼요? 수락스를 타고 앞쪽으로 이렇게 앞쪽으로 밀려나 프로트랙션 돼. 그러면서 이 앞쪽에 형성되어 있는 팩토럴리스 메이저, 그죠? 그러한 근육들이 자꾸 앞쪽으로 당기는 거예요. 인터널리 로테이티드 포스처, 근육의 불균형을 초래한다. 팩토럴리스 마이너, 그리고 리베이터 스캐플라, 서브 스캐플라리스의 적응성 단축이 나타난다. 인프라스피나투스, 세라투스 안테리어, 트라페지우스, 약화가 나타난다. 근육 및 인대들의 불균형으로 안정성이 감소한다. 이 팩토럴리스 마이너 머슬 보면 이런 식으로 앞쪽으로 당겨지니까 코라코이드 프로세스도 어떻게 되겠어요? 앞쪽으로 자꾸 밀려난다고. 그러면서 코라코이드 프로세스가 앞쪽에 있는 스터넘 그리고 립 그쪽 방향으로 점점 다가가니까 그 사이에 이어지는 게 팩토럴리스 마이너잖아. 그죠? 짧아지는 거예요. 근데 짧아지는 상태에서도 이 반대되는 동작, 그죠? 라운드 숄더 되어 있는 포스처에서 반대되는 동작. 스캐플라가 리트랙션 되고 어덕션 되고, 그죠? 그리고 이 글레노 휴머럴 조인트에서도 익스텐션, 호리존탈 에비덕션 이런 것들이 발생이 돼서 스트레칭 되는 경험이 있으면 좀 괜찮아요. 근데 운동을 하진 않아요. 자꾸 이러한 환경에만 노출되어 있어 좀 짧아집니다. 리베이터 스캐플라. 그럼 일단은 펜토랄리스 마이너와 리베이터 스캐플라의 공통된 기능이 뭐예요? 공통된 기능?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운월드 로테이터잖아요. 다운월드 로테이터. 그러면 다운월드 로테이터 뭐뭐 있어요? 팩마이너 있고 리베이터 스캐플라 있고 또 하나 뭐 있었죠? 롬보이드 있었잖아요. 롬보이드. 그럼 이러한 근육들이 다 단축이 돼. 팩마이너 짧아져, 리베이터 스캐플라 짧아져, 롬보이드 짧아져. 짧아지면은 문제를 뭘 발생시키겠어요? 다운월드 로테이터가 짧아지니까 업월드 로테이션 시켰을 때 이 근육들이 충분하게 늘어나 주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월드 로테이터들이 약한 게 아니야. 약한 걸 수도 있지만 충분히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인피니먼트가 발생시켜 또는 충분한 어벌드 로테이션이 좀 안 나타나. 그렇다고 하면 다운월드 로테이터의 랭스를 체크해야 된다고. 랭스가 충분한지. 만약에 다운월드 로테이터의 랭스가 충분하지 않다면 스캐플라의 어벌드 로테이션이 잘 안 일어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다운월드 로테이터 쇼트니스 때문에 그런 거고, 다운월드 로테이터의 랭스가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스캐플라의 어벌드 로테이션이 충분하게 일어나지 않는 거면 어벌드 로테이터의 위크니스 때문에 그런 거 구분해야 되죠. 그죠? 두 개 다 체크해 보는 거야. 그죠? 그러면 다운월드 로테이터 알려줬어요. 팩마이너, 리베이터 스캐플라, 롬보이드. 그럼 이 세 근육들에 대해서 랭스 테스트 하는 거를 알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어벌드 로테이터 아까 얘기했어요. 세라투스 안테리어, 어퍼 트라페지우스, 로어 트라페지우스. 이 근육들도 역시 힘이 충분한지 스트렝스를 검사하는 방법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알고 있나요? 그 다음에 이제 서브스캐필라리스도 역시 적응성 단축이 일어난다. 인터널리 로테이션 되면서 이 서브스캐필라리스도 역시 무슨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순수한, 퓨어한 인터널 로테이터이기 때문에 그렇다. 인프라스페라투스, 세라투스 안테리어, 이 트라페지우스 근육들이 약화가 되는 거는 인터널리 로테이티드 포스처이기 때문에 라운드 숄더 되면서 인프라스피나투스는 익스터널 로테이터잖아. 인터널 로테이션 되면서 인프라스피나투스가 랭슨드 포지션에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랭슨드 포지션. 그 다음 트라페지우스도 역시 약화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단축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근육, 인대들의 불균형이 나타나죠. 머슬, 임발란스가 되겠죠. 후방 관절 주머니의 저가동성. 그렇죠? 후방 관절 주머니.
앞쪽으로 다 가 있으니까 휴머러스 헤드가 이 조인트 캡슐의 포스테리어 부위가 잘 안 늘어나요. 그럼 그 말은 조인트 캡슐이 이렇게 있으면 안테리어요, 포스테리어, 스페리어, 인페리어. 공 모양의 조인트 캡슐이 있는 겁니다. 풍선 모양의. 그런다고 했을 때 이 뒤쪽 부분이 되게 스티프해. 굳어져 있어. 그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렇게 안에 휴머러스 헤드가 조인트가 있습니다. 글레노 휴머럴 조인트가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서 만약에 플렉션 하게 되면 롤링 앞으로 일어나잖아요. 글라이드 뒤로 일어나는데 못 가. 휴머러스 헤드가 뒤로 밀려나 줘야 되는데 이 안에 뒤쪽에 있는 조인트 캡슐의 뒤쪽 부위가 스테이프해. 휴머러스 헤드 너 못 밀려나. 나 지금 짧아져 있어. 막아버려요. 그러면서 플렉션을 계속해요. 그러면 이 휴머러스 헤드는 어떻게 된다? 전방으로 그리고 상방으로 이동돼요. 뒤쪽으로 안 밀리니까. 그럼 뒤위에는 또 뭐가 있어요? 아크로미인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 플렉션 했어. 뒤로 글라이딩 안 됐네. 갖다 콱 하고 부딪히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뒤쪽에 있는 게 저하동성. 뒤쪽을 충분하게 밀려줘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인피니지먼트나 뭐 어떤 머슬 임밸런스가 있는 환자들한테는 어떠한 인터벤션을 적용한다? 포스테리어 글라이딩. 포스테리어 글라이딩. 요거를 해줘야 돼요. 알겠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보면 일반적인 손상의 원인 및 증상. 어깨관절 통증 증후군입니다. 디크리즈드 소라식 ROM. 이거는 카이포시스의 증가를 말하는 거예요. 카이포시스가 심해서 이 등 쪽에 후만이 많이 부어져 있어. 그러면 익스텐션이 잘 안 되잖아요. 소라식 익스텐션이 잘 안 되니까 이 숄더 플렉션도 해줘야 되는데 이런 카이포시스가 심한 사람들은 사실 다운월드 로테이터들이 짧아지기도 하고 하니까 또 충분하게 어벌드 로테이션이 스캐플라가 안 일어나니까 이 충분한 플렉션도 잘 안 일어나요. 숄더 플렉션이. 숄더 플렉션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카이포시스가 심해져 버리니까 완전한 머리 위로 손 뻗기가 어렵다. 기능상의 제한이 오겠죠. 기능상의 제한. 펑션. 떨어지게 되고 로테이트 커프 그리고 바이시스 브레이키 롱헤드의 과사용으로 인한 약화가 발생된다. 관절의 안정성 감소로 충돌을 유발한다. 과사용으로 인해서 충돌을 유발함으로 인해서 뭐 염증이 나타나고 그게 곧 약화로 또 야기시키게 되는 거죠. 신경계 질환으로 인한 돌림금띠 약화 그리고 하이포모바일 포스테리어 글래니 휴머럴 조인트 캡슐 아까 설명한 포스테리어 캡슐의 조인트 캡슐의 포스테리어 파이버 굳는 거예요. 여기. 하이포모바일하다 저가동성 굳어버리는 걸 말하는 거죠. 원인이 될 수가 있겠다. 그 다음 볼게요. 로테이트 커프 디지즈와 인피니먼트 신드롬의 일반적인 손상들을 요약하면 로테이트 커프가 문제가 있던가 뭔가 인피니먼트가 발생이 되면 보통 이러한 손상들이 있더라. 머스큘러 텐디너스 정션. 이 머슬이 오리진이나 인설션 쪽으로 가면서 텐도나 되면서 붙어있는 그 지점 쪽에 통증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촉진과 저항에 대해서 통증 발생되고 근육 수축 발생이 되는데 이 근육 수축은 뭘 말하는 거냐면 머슬 가딩을 말합니다. 머슬 가딩. 자꾸 이제 움직이게 되면 통증이 있을 것 같으니까 안 돼 하고 확 컨트랙션을 일으켜 버리는 거예요. 또는 스트레칭 되면은 통증이 발생이 된다. 임페일드 포스처 보면은 소라식 하이포시스 앞에서 봤었죠. 포월드 헤드 포스처
그리고 폴드 헤드, 폴드 팁 스캐플라, 그리고 소라식 모빌리티의 감소 안 좋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딱 외부적으로 봤을 때 환자의 어떠한 스태틱한 포스처만 보더라도 아, 이 환자는 무슨 문제가 있겠구나. 그렇게 유추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이 체형이라고 그러죠. 이 체형 그리고 자세 그러한 것들이 정상인 사람들은 사실 통증 잘 안 일어납니다. 딱 통증이 있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치료실에 오는 환자들 보면 일단 처음에 보여지는 외형적인 포스처나 얼라이먼트가 이미 깨져 있어요. 이미 깨져 있는 거야.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없는 사람들은 통증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언젠간 통증이 옵니다. 그래서 좋은 자세를 유지하고 좋은 자세를 만들기 위해서 미리미리 운동하는 거는 되게 중요해요. 머슬 임발란스, 하이퍼모바일, 팩토랄리스 메이저, 마이너, 리베이터 스캐플라, 그죠? 이 근육들 인터널 다운월드 로테이터잖아요. 팩 마이너 그리고 리베이터 스캐플라, 그죠? 그리고 팩토랄리스 메이저도 역시 어, 충분하게 늘어나줘야 돼요. 왜냐면 이게 스터너 파이버가 있고 클라비클 파이버가 다르잖아요. 근데 플렉션 한다던가 에비덕션 플렉션 한다던가 이렇게 팔을 가동성 범위 넓게 이렇게 동작 ROM을 만들면 팩터레스 메이저가 이렇게 두껍고 스티프한 사람들은 LOM을 발생시켜요. 그래서 충분하게 늘려주는 것이 좋겠다. 그다음 글래는 휴머럴 조인트에서 인터널 로테이터들이 대표적인 건데 어떤 거냐면 팩토럴리스 메이저도 역시 인터널 로테이터들이죠. 그리고 테레스 메이저, 그리고 라티스스 돌지. 요 근육이 사실은 단골 손님이에요. 단골. 다 이렇게 크고 두껍고 큰 힘을 나타내주는 팩 메이저, 테레스 메이저, 라티스 돌지어 같은 인터널 로테이터들이 문제가 있더라. 실질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팩 메이저, 테레스 메이저, 라티스 돌지를 효과적으로 스트레칭하고 있는 방법들은 잘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단골 손님이야. 보통 문제가 있는 사람들, 특히 어깨 관절 통증 증후군, 임피지먼트와 로테이트 커프 디지즈 얼마나 많은데요. 거의 숄더 임페어먼트의 대부분이란 말이야. 그럼 이러한 근육들이 스트레칭 되는 거 잘 알고 있어야겠죠. 그다음 위크 세라투스 안테리어 근육, 라테랄 로테이터 근육. 세라투스 안테리어는 스트레칭하는 방법 필요 없어요. 그죠? 조금 공격적으로 얘기한다면 세라투스 안테리어 스트레칭 한다? 스트레칭 안 해도 돼요. 세라투스 안테리어는 항상 위크한 문제 때문에 문제를 야기시키지 짧다고 해서 문제되는 건 못 봤어요. 라테럴 로테이터는 뭘 말하는 거예요? 인프라스피나투스. 인프라스피나투스는 약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합니다. 근데 일단 인프라스피나투스는 보통 위크해서 약해서 문제가 더 많이 발생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역시 강한 스트렝스닝 방법을 알고 있어야겠죠. 그다음 볼게요. 하이퍼 모바일 포스테리어 글래드 휴머럴 조인트 캡슐 아까 말했던 그 풍선의 뒤쪽 부분 그 부분이 스티프한 거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종합적으로 나타나지더라.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내용들입니다. 위팔뼈를 올릴 때 어깨뼈를 모으고 위쪽 돌림 위해서 등세모근을 과사용한다. 이때 역시 이거 통증이 유발된다는 거예요. 어깨뼈를 모으고 글래는 휴머럴 조인트에서 플렉션이고 에비덕션이고 충분히 일어나줘야 되는데 자꾸 어퍼 트라페지우스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위쪽 돌림을 위해서. 그리고 이 말은 세라투스 안테리어는 약하고 UT를 자꾸 갖다 쓰는 거예요. 근데 UT도 어벌드 로테이터이기 때문에 스캐플 어벌드 로테이션을 시켜주지만 문제는 숄더 엘리베이션을 또 같이 일으켜요. 숄더 엘리베이션을 같이 일으킨다고.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UT 트리거 포인트가 됩니다. UT 트리거 포인트가 발생이 돼버리는 거야. 그죠?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 보면
어깨관절 통증 증후군에서 탈구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프로텍션 페이즈, 아큐트 스테이지야. 이제 이 페이즈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알고 있어야 돼요. 프로텍션 페이즈. 일단 보호 단계죠. 아큐트 스테이지니까. 환자 교육, 증상을 일으키는 습관과 환경 제거, 그리고 수정한다. 회복 기간을 충분히 둔다. 염증 치유를 위해서 아큐트 스테이지니까 염증이 좀 많겠죠. 인플라메이션 리액션이 많겠죠. 고정해주고 마사지해주고 전기치료해서 뭐를 목적으로 한다? 페인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연부 조직의 가동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PROM으로 시작해서 AAROM, AROM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할 수가 있겠다. 통증 경감을 위한 관절가동술, 저강도의 진동기법과 관절가동기법 사용합니다. 이 펜드럼 엑서사이즈를 수행할 수가 있겠죠. 펜드럼. 바른 자세 교육을 시켜준다. 거울을 사용해도 되고 요즘에는 센서가 많이 개발이 돼서 여러분들 나쁜 자세로 하고 있을 때 이러한 센서들이 바이오 피드백을 줘서 스마트폰에서 지금 자세가 안 좋구나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것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참고하길 바래요. 그다음에 이제 컨트롤드 모션 페이지 한번 봅시다. 컨트롤드 모션은 알고 있겠죠? 서브아큐트 스테이지입니다. 환자 교육. 치유 조직을 자극하는 움직임이나 자세를 제거한다. 바른 자세 교육을 위해서 촉각과 구두 지시로 환자가 올바른 자세에 대한 지각을 교육해준다. 그죠? 프로프리오셉티브 어웨어리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다음 모디파이드 조인트 트래킹, 모빌리티. 모디파이드라고 하는 수정된 또는 보완된 이란 뜻인데 이 조인트 트래킹이라고 하는 거는 움직임이 발생이 됐을 때 그 휴머러스 헤드의 중심점이 막 이렇게 과도하게 움직이는 그죠? 액세서리 모션이죠. 액세서리 모션. 부수적인 부차적인 움직임이야. 이게 이런 게 많이 일어나면 안 좋다고 이런 것들을 트래킹하는 거를 수정해 준다. MWM, Movement with 모디 MWM, 모빌라이제이션 with movement. MWM이 됩니다. 조인트 모빌라이제이션 해주려는 거예요. 치료사는 뒤쪽 활주와 가쪽 신형기법을 사용한다. 어깨 관절 벌림 운동을 한다. 서브아큐트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 스캐플라가 잘 움직일 수 있게, 그죠? 스캐플라가 어버월드 로테이션 되면서 에비덕션, 플렉션이 나타날 수 있게 가이드 해주는 것도 역시 가능합니다. 그리고 B 운동 같은 경우에는 셀프로 하는 거예요. 셀프로 해서 여기다 세라밴드 감고 문에다가 탁 껴서 닫아버리면 안 빠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환자가 지금 이쪽으로 엘리베이션 하게 되면서 이 안에 있는 휴머러스 헤드가 앞쪽으로만 롤링 되지 않게 이쪽에 있는 스트랩을 이용해서 엘리베이션, 에비덕션, 플렉션 수행하면서 휴머러스 헤드가 뒤쪽으로 갈 수 있게, 그죠? 뒤쪽으로 글라이드가 잘 일어날 수 있게 셀프 트리트먼트를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컨트롤드 모션 페이지에서 근육 수행력이 약화됐다. 그래서 약화된 어깨관절 가쪽 돌림근을 강화시킨다. 이거는 인프라스피나투스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약화된 앞톱니근, 에세이머슬, 등세모근. 여기서는 UT보다는 사실 미들 트라페지우스, 그다음에 로어 트라페지우스의 근육 강화가 더 필수적입니다. 보상작용, 팔을 올릴 때 어깨뼈가 올림되는 것을 가능하면 피한다. 왜냐하면 UT로 잡고 하게 되면 UT 페인이 발생이 돼요. UT 페인. 트리거 포인트가 나타난다고. 열린 사슬 위치에서 올림 내림, 내민 뒷당김, 위쪽 돌림, 아래쪽 돌림 이런 식으로 운동을 수행을 한다. 그다음 볼게요. 그다음 보게 되면 이제 근육 수행력 강화를 위해서 위팔뼈의 굽힘, 벌림, 돌림
대한 저항 운동을 할 수도 있고, 다친 사슬 운동, 근지구력을 위한 3분 유지. 그래서 이렇게 운동을 하는 거를 보면 여러분 저항이 이쪽으로 걸리는 거예요. 환자는 이쪽으로 움직이고, 그럼 이 운동은 뭐예요? 인프라스피나투스 운동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인프라스피나투스 이 운동보다 와이프 엑서사이즈 있죠? 여러분들 알고 있죠? 와이프 엑서사이즈가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요거는 이제 안쪽으로 가는 거죠. 이쪽으로 저항을 주고 환자는 이쪽으로 인터널 로테이션 하니까 이건 무슨 운동이에요? 서브스캐필라리스. 서브스캐필라리스. 이것도 역시 수파인보다는 사이드라인에서 하는 게 좀 더 효과적입니다. 또 이것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건 봤던 그림이죠. 딱 프로트랙션 한 상태에서 스캐플라 세팅 엑서사이즈, 세라투스 안테리어를 타겟으로 하겠죠. 이렇게 해서 저항을 줄 때 흔들림이 없이 고정이 돼야겠죠. 이것도 역시 불안정한 면을 딱 제 벽에다 대고 고정, 세팅을 운동을 할 수가 있겠다. 오케이.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컨트롤드 모션 페이즈부터 이어가도록 하고, 여러분들 다음 주에 이제 그 시험이 있죠. 다음 주 목요일 날 시험이 있으니까 이 숄더가 다 끝나고 나서 시험이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시험 범위는 20일까지 나가는 범위까지 생각을 하고 21일 날 시험을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이 많았습니다.